우리가 보는 저 울창한 숲 있잖아요. 그 나무 하나하나가 사실은요, 첨단 기술이랑 아주 정교한 과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숲의 일부가 되는지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수많은 나무들, 과연 그냥 저절로 자연적으로 자라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 누군가가 아주 계획적으로 키워낸 걸까요? 바로 그 정답이 양묘에 있습니다. 이 양묘라는 게 뭐냐면요, 숲을 만들기 위한 어린 나무, 그러니까 묘목을 아주 전문적으로 기르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료를 보면 이 양묘 과정을 성공적인 조림을 위한 초석이라고 부를 정도로 건강한 숲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과정은요, 씨앗 하나를 땅에 심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완벽한 장소를 찾는 거죠. 아주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지 선정 단계입니다. 최고의 묘목을 길러낼 땅은요, 이 4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경사가 25도보다 가파르면 비만 오면 그냥 흙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요. 반대로 너무 평평해서 물이 고이면 어린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썩어버리기 십상이죠. 또 헥타르당 10만 그루 이상을 키울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고 주변에 병해충을 옮길 만한 숲이 없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완벽한 시작을 위한 정말 필수적인 과학인 셈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바로 이상적인 묘포, 그러니까 묘목을 기르는 밭의 모습인데요. 묘목들이 자라는 묘상, 작업용 차가 다니는 길, 그리고 물 빠지는 배수로까지. 와, 진짜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를 계획한 것처럼 엄청나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죠. 바로 이런 체계적인 설계 덕분에 작업 효율도 높이고 묘목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묘목을 기르는 핵심적인 2가지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이건 말하자면 산림양묘의 과거와 미래를 대표하는 2가지 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바로 상설묘포입니다. 온실 같은 영구적인 시설에 제대로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품질 좋은 묘목을 만들어내는 현대적인 방식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은 임시묘포라고 해서 어떤 특정 사업이 있을 때만 단기간 동안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는 좀 더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전통적인 방식인 노지양묘부터 볼게요.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그냥 야외에 있는 땅, 그러니까 묘포지에 씨앗을 직접 뿌려서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자연에 맡겨 키우는 방식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우리 숲을 만들어 온 아주 중요한 기반 기술이죠.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모든 운명을 맡겨야 한다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이 바로 시설 양묘입니다. 이건 뭐냐? 온실 같은 시설 안에서 빛, 온도, 물,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죠. 심지어 전용 용기, 즉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뿌리가 어떻게 자라는지까지 관리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정한 품질의 우량 묘목을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미래형 묘목 공장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놀라운 기술들이 숨어 있을까요? 와, 일단 그 규모부터가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거의 뭐 축구장 몇 개는 합쳐놓은 것 같은 이 거대한 유리 온실 전체가요, 오로지 건강한 묘목을 1년에 수백만 그루씩 키워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첨단 생명 공장인 셈이죠. 그리고 안으로 딱 들어와 보면요, 와, 진짜 거대한 녹색 카펫이 깔려 있는 것처럼 어린 묘목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자라고 있습니다. 모든 묘목이 똑같이 생긴 용기 안에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틔우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이 기술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기 보세요. 긴 막대처럼 생긴 자동 관수 시스템이 레일을 따라서 쭉 움직이면서 수천, 수만 개의 묘목들한테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의 물을 아주 똑같이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 손으로는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정밀함이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 거대한 묘목 공장의 컨트롤 타워, 즉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제어판 하나로 온도, 습도, 영양분 공급까지 온실의 모든 환경을 24시간 내내 데이터로 분석하고요. 묘목이 자라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첨단 기술로 얻어낸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먼저 씨앗을 얼마나 뿌릴지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흙을 가장 이상적으로 덮어주는 기술 덕분에 씨앗이 싹을 틔우는 비율, 즉 발화율이 무려 85%를 넘어섭니다. 그냥 야외에서 키울 때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숫자예요. 거기다 햇빛을 정밀하게 가려주고 물도 자동으로 딱 맞게 주니까요. 이제 막 싹을 틔운 아주 어린 묘목들이 살아남는 초기 생존율이 90% 이상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산에 심어도 되겠다 싶을 만큼 건강한 묘목, 이걸 건전묘라고 하거든요. 이 건전묘의 비율이 무려 95%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와, 간단히 말해서 씨앗 100개를 심으면 건강한 나무 95그루가 탄생하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효율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애지중지 잘 키운 묘목을 묘포에서 실제 산으로 안전하게 옮겨 심는 과정, 여기에도 또 다른 정교한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이밍이 생존율을 결정하는 거죠. 나무가 겨울잠에서 막 깨어나는 봄,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사이, 그리고 한창 성장하다가 이제 겨울잠을 준비하는 가을, 10월에서 11월 사이, 바로 이때가 옮겨 심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골든 타임인 겁니다. 그리고 그냥 건강해 보인다, 이런 막연한 느낌으로 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표를 좀 보세요. 산으로 나가기 전에 묘목들은 나무 종류별로 정해진 키, 즉 수고 기준과 뿌리 바로 윗부분 줄기의 두께, 이걸 근원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아주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치는 거죠. 뭐랄까, 나무들의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거라고 할까요? 특히 묘목이 새로운 곳에 가서 잘 살아남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딱 하나만 꼽으려면 바로 이 근원경의 두께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원경이 굵다는 건 옮겨 심을 때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양분을 그만큼 많이 저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근원경이 굵은 묘목의 생존율을 20% 이상이나 높여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볼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정교한 양묘 기술들이 과연 우리 숲의 미래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하고 정교한 과학은요, 바로 이 묘목, 한 그루 한 그루를 위한 겁니다. 저기 용기 안에 흙이랑 같이 뚫뚫 뭉쳐서 자란 뿌리덩어리, 루트볼이라고 하는데요. 저게 바로 낯선 산에 가서도 묘목이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게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은 묘목 하나를 기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과연 우리 숲 전체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특히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 같은 커다란 위기 앞에서 우리 숲을 더 건강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잠재력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